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큰 손실 없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어요. 수익 확률이 적어도 70%, 80% 정도 높이는 비결입니다. 주린이가 단번에 고수가 되는 길, 요 10단계까지 있는데요.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자, 10단계를 한 장에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단계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매수하실 때도 이렇게 단계별로, 매도하실 때도 단계별로 하셔야 됩니다. 주식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순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서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이 주식 시장의 환경이나 주식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어떤 요인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만 하시면 손실 날 확률은 30%고요. 수익 날 확률은 70%이기 때문에 3번 정도 10번 정도 매수를 할 경우에 3번 정도는 손실을 날 수는 있겠지만 7번 정도는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평균값으로 매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수익금이 복리로 계속 쌓여서 수익이 계속 날 수 있겠죠. 이런 원칙을 지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체킹합니다. 매수와 매도 모두 같다. 순서대로 하실 때 단 10단계에서 심각한 악재일 때는 이거를 떠나서 바로 적시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 특히 손절하실 경우에는. 자, 1단계부터 미국 증시와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요즘에 유튜브나 어떤 한국경제TV나 이런 거 보시면은 언제쯤 폭락할 것 같아. 이거 너무 긴가민가해. 너무 걱정이다. 이런 방송 엄청 많이 하죠. 그 인디언 기후제 같은 방송이 많은데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이 전 세계 정시가 붕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요. 미국 증시 다우지수와 나스닥 이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두 개 다예요. 하나만 나타날 때는 아닙니다. 폭락할 거다. 그래서 언제 폭락하냐고. 언제 폭락하냐가 주관점이죠. 여기서 가장 단순하고 완벽한 지표는요. 모든 폭락의 전조현상은 미국 지수에서 나타난다. 그때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우 지수와 나스닥이 동시에 마이너스 3% 이상으로 지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 종목이 아니에요. 특정한 종목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2, 3회 연속 실현하다가 다음에 마이너스 6%짜리가 나오면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해요. 이게 1970년대 폭락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1970년대부터 폭락이 대형 폭락이 있죠. 대형 폭락 마이너스 40% 이상 폭락 70%까지 폭락했는데 이때 나타난 현상이 미국 지수가 먼저 이렇게 폭락을 하더라. 그러면 한국도 동시에 폭락이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을 적어도 현금을 50%나 80% 이상 빼놓으셔야 돼요. 빼놓으시고 손절을 약수익인 거는 손절까지 하셔서라도 빼놓으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다가 최소 20일 20일에서 3개월 동안 주식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물린 종목 있죠. 물린 종목 위주로 추가 매수를 시작하시고 신규 매수나 재매수 같은 경우에는 물린 종목에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긴 그런 악재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돼요. 두 번째, 2단계는 신흥국 지수. 이 신흥국 지수에서 MSCI 리밸런싱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편출과 편입이 있어요. 편출은 원래 MSCI 지수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을 밖으로 빼낼 때 처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목 폭락합니다. 폭락이 많고요. 편입할 때는 오히려 많이 오르는데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리밸런싱 시점이 하루 이틀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려 이게
두 3개월, 2, 3개월 동안 진행하거든요. 상반기에도 2, 3개월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2, 3개월 진행하는데 하반기는 2, 3개월이 딱 맞고요. 8월 달부터 10월 25일이나 11월 첫째 주까지 한다고 보시면 되고, 상반기는 좀 다른데 12월 달이나 1월 달 상간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2월 달이나 1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 합니다. 요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밸런싱의 단기와 중단기 변곡점을 찾아야 됩니다. 변곡점이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맞으면은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 조정을 충분히 당하고 난 뒤에 톡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자, A와 B가 둘 다 변곡점에 해당되는데요. 여기는 폭락이나 하락의 변곡점이고, 여기는 상승이거나 폭등의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B 자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 자리를 저는 항상 여기쯤이거나 여기쯤부터 매수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MSCI 리밸런싱, 우리나라는 특히 이 종목군이 한국이나 미국 시장 외에는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 MSCI 지수 있죠. 선진국 지수를 빼고 나머지 한국,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데는 다 공통적으로 이 MSCI 리밸런싱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큰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요런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만 아시면 돈 벌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관점을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매년 반복을 하거든요. 상반기에는 2월달이나 5월달에 분할 매수로 몇 번씩 나눠서 사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보면 한 번씩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월달부터 5월달까지였는데 딱 올라가다가 갑자기 톡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월 9일날하고 3월 10일자에 나왔고요. 요번에 6월 며칠날 나왔어요. 요런 두 번이 생기면 그런 데서 약간 집중 매수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분할 매수를 대응한다. 하반기에는 9월 25일날 요 3월 9일처럼 똑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10월 25일이나 작년에는 10월 27일에서 30까지 똑 폭락했다가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수익이 100%씩 난 종목이 많아요. 자, 가장 고점 매도는 대체적으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저는 요 시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이 시기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 시기에 매도를 하고 이 시기에 매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시면은 정말 큰 손실이 나요. MS 리밸런싱,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외국인이 갖고 있는 수십조의 돈을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500조에서 600조잖아요. 이 중에 고정으로 눌러붙어 있는 게 450조면요. 나머지는 뭐예요? 단기거나 중단기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자금입니다. 이 450조는 우리나라가 IMF가 터져도 안 나갔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또 유지가 됐고, 요번 코로나 때도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금액으로 주가를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50조일 수도 있고 100조 정도겠죠.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0조치 팔았습니다. 그렇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게 8월 첫째 주 이후부터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요거만 명심하셔도 굉장히, 여기 2단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단계는 대폭락장을 말하는 거고요. 7년이나 5년마다 나오는. 2단계는 뭐예요? 이거는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요런 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시는 것도 괜찮아요. 3단계, 업종 섹터의 초입부, 건물 확인해라. 자, 업종 섹터라면 내가 모든 업종의 섹터에는 모든 섹터와 모든 종목에는 상승 초입부가 있고 상승 건물이 존재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일상적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뭐든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출근을 했으면 퇴근하는 시간이 있듯이 주식 주가도 올라갔으면요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올라갔으면 여기서부터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간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매수하면 쪽박 차는 거죠. 쪽박은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근데 이런 구간을 적절하게 어느 정도 맞춰서, 대충 맞춰서, 완전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대충 거기서 맞춰서 이렇게 사시는, 여기서는 대충 맞춰서 파는 행위, 여기서는 대충 맞춰서 사는 행위를 이렇게 반복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수. 좀 나는 장기 투자할래? 그러면 중장기 투자할래? 그러면 요걸 계산해서 파동이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알고 있으면 여기서 산 거를 여기 가서 파는 게 중장기 투자이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중단기거나 단기 스윙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중단기가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업종 섹터가, 내가 반도체죠. 반도체 소보장 종류가 많죠. 대장주가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가 있고요. 이 밑에 하부적인 거 엄청 많죠. 그럼 이거 전부 다 반도체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아니면 미국에서 요번에 제이슨가? 어디였죠? 여기서 갑자기 반도체 매도 사인이 나왔죠. 반도체 매도 의견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반도체 종목들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까지 폭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쵸? 요런 거를, 이게 업종 섹터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업종 섹터에 악재가 터졌을 때, 호재가 터지면 굉장히 상승을 하고, 그 업종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건물이 되는 거고요. 업종 섹터가 초입부에서 이제 될 때는 뭐예요? 이제 상승이 초입보다, 요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4단계 업종 섹터의 악재와 호재를 꼭 구분해라.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항상 주식은요. 정보의 싸움입니다. 정보의 싸움. 그쵸? 자, 상위 주식 투자자의 20%가 돈을 버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 30%, 40% 정도는 본전됐다가 수익 났다가 손실됐다. 요게 반복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손실됩니다. 아무리 불장이라도, 작년에 폭등장인데도 마이너스 40%인 사람이 무려 50% 정도 된다잖아요. 우리나라 개미. 그쵸? 46%인가? 국정감사에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호재가 아주 많은 섹터를 골라라. 업종 섹터 중에서도 호재가 아주 많은 섹터를 골라야 됩니다. 반도체보다 호재가 제일 더 많은 게 있을까 없을까를 찾아보셔야 돼요. 반도체를 내가 삼성전자 아무리 좋아해도 이거보다 호재가 많은 섹터는 뭐였을까요? 작년에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전기차 섹터는요, 평균값이 350% 올랐어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코로나 폭락장부터 시작해서 350% 평균 이렇게 올랐고요. 반도체는요, 얼마 올랐냐면 10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몇 배 차이 나죠? 3.5배 차이 나잖아요. 3.5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업종 섹터의 호재가 반도체보다 전기차가 월등히 3배에서 20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집착은 어디에 해야 되냐면 업종 섹터의 호재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업종 섹터의 악재에 집착을 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종목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올해의 주도 업종 섹터가 무엇일까? 이걸 찾는 데는 이 악재와 호재의 그 빅데이터가 차지하는 어떤 정보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책도 매우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라 종목 섹터에 뭐 전기차 산업이나 통계청이죠. 통계청이나 그 다음에 그 KDI라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원이죠. 여기에 가서 산업이나 어떤 업종별 그런 수출이나 그 투자, 수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꾸준히 보시면 이게 머리가 튑니다. 그런 걸 활용하셔야 돼요.
자, 내 종목에 속한 업종 섹터 전체의 악재와 호재를 구분해라. 악재가 심하면 이거 사면 안 되고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고, 호재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매수를 해도 되겠죠. 단 아까 앞부분에 했죠. 이게 건물이 있고, 이 아무리 좋아도 초입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자리에서 사면 안 되죠. 초입부에서 사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게 초입부는 아닌데 이미 다 올라도 이렇게 파동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요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 내 종목의 악재, 호재 구분을 하자. 아까 업종 섹터의 악재, 호재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업종 섹터가 전기차죠. 전기차인데, 전기차라서 350% 정도 가야 되는데, 이 종목 안에 보면, 그 어떤 거는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상장 폐지도 한 종목 있습니다. 엠젠 플러스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 지금 심사 중이죠. 경영자가 배임 행위를 했다. 그쵸?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죠.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죠. 상장 폐지 사유가 생겨서 지금 법정 모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펼치고 보면은, 자, 어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1000% 오르고요. 그쵸? 어떤 종목은 300% 오르고요. 어떤 건 70%밖에 안 올랐어요. 요렇게 나눠지죠. 근데 평균값으로 보면 이 350%에서 380% 올랐습니다. 자, 내 종목의 악재와 호재에 따라서 이 내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평균값으로만 따라가면 되잖아. 그쵸? 평균값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일반 주린이나 초보분들이 이 종목에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기는지, 아니면 실적이 정가가 엄청나게 나와서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터질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죠? 몰라.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요, 뭘까? 내가 이 종목이 분석이 안 되면 ETF를 찾으시면 돼요. 앞부분에 업종 섹터 중에 아주 좋은 호재들이 많은 종목들의 ETF를 찾아라. 그럼 ETF 마시면 이런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길 일이 없고, 이런 70%짜리 평균 수익률이 350%면 350% 따라가고, 이게 평균 수익률이 500%면 500%를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 종목의 개별 호재와 악재를 충분히 구분하고, 주식의 상승과요 하락을 결정하는 것은 호재냐 악재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부분 명심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별 7개입니다. 그렇죠? 악재가 터졌는데도 내 종목 왜 안 가냐고 욕하고, 호재가 터져가 막 올라가는데 4% 벌고 10% 벌고 팔아버려요. 이 300% 150%까지 올라갈 종목, 그런 호재인데 10% 벌고 팔아버린다는 이런 거죠. 자, 이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특히 악재를 심각하게, 호재보다는요 악재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상장 폐지 사유 생기는 이런 거는, 상장 폐지 사유는 마이너스 99.8% 내려가고, 그쵸? 빵원이면 빵원, 거의 빵원이에요. 1억 투자하면 200만원, 300만원 남을까? 500만원 남을까? 그래요. 그쵸? 그 정리 매매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각한 악재가 터지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0%, 70% 내려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악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6단계, 내 종목의 실적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라. 자, 요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돌발 호재가 생기는 게 있어요. 돌발 호재는 순식간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올라갔다가 다 던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돌발 호재 주는 돈을 단기적으로 엄청 벌 수는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 단기적 관점만 봐야 돼요. 돌발 호재인데 이거 실적 같은 걸 확인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고. 여기서 사놓고는 여기서 30%가 먹었는 건데 안 팔았다. 이 마이너스 30%나 40%, 이게 10년 동안 다음 호재가 안 나오면 마이너스 10년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상장 폐지 당한다고요. 그럼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돌발 호재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 종목의 실적 지표를 단기 관점과, 자, 실적이 2, 3년 동안은 좋은데 뒤에 안 좋으면 이거 단기적이거나 중단기만 되는 거예요. 중장기, 장기 투자 관점은요 7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좋을 종목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기 관점과 중장기 관점을 나누는 사람과 못 나누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왜? 단기 관점만, 중장기 관점을 갖고 있어 단기 투자밖에 안 되는 종목을 사가지고 안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10년 동안 물려있죠. 다날이라는 종목이 거의 9년인가 10년 동안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지금 이제 올라가고 갔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90%. 포스코 같은 경우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7년 동안 내려왔잖아. 7년 동안 내려왔다 이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접근이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접근을 해야지. 자, 이런 관점. 시간별로 단기 관점과 중장기나 장기 투자 관점의 실적 지표를 2, 3년으로 끊을 것인가, 7년에서 10년, 20년, 30년으로 끊을 것인가,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삼성 SDI 같은 건 10년, 10년, 20년, 30년 우상승할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중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거고, 단기 투자보다는. 근데 일시적으로 있죠. 이 시젠 같은 거 있잖아요. 시젠, 신풍제 이런 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거잖아. 일시적인 거. 코로나가 좀 길어져서 그렇지만 마스크 관련주 이런 거는 단기 관점인 거예요. 그런 건 실적이 폭발적으로 단기적으로 폭발하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거 실적이 다시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렇죠?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단기 관점이냐 중장기 관점이냐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된다. 자, 여기에 아까 앞부분에서 좀 이야기했지만 실적 지표는요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 관점 나누는데 수요 예측, 자 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어느 정도 다음 단계 초보에서 조린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ETF 위주로 마시면 되지만 그 다음 단계 나는 한 1000%짜리 종목도 도전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 예측, 수출 정대, 수주 증가, 수주 예약, 공장 증설 규모, 이 캐파라고 해요. 캐파량, 이 공장 증설을 내가 현금 유보율이 별로 없고 부채가 많으면 공장 증설은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유상증자 하겠다. 유상증자, 개인 배정, 유상증자, 일반 배정, 유상증자 하면 주가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 60%까지 떨어지더라.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슬슬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그 실적 지표를 딱 봤을 때 유보율이 적고 캐파도 만땅이야. 90%야 이미. 근데 수주를 많이 받았어. 수주 예약을 많이 들어오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공장 증설을 해야 되잖아. 근데 유보율도 없고 현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현금도 없고 부채는 많아. 그러면 무조건 거의 유상증자 다 합니다. 맞죠? 일반 배정.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그 3자 배정을 할 수 있어. 삼성전자나 삼성 SDI에서 다 작은 공장들한테 너 돈 없는데 우리 돈으로 너한테 배팅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지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일반 배정 유상증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공장 증설이 엄청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공장 증설을 하면서 유상증자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LNF 같은 경우에 작년에 유상증자 할 때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일반 배정 유상증자 1조 2천원짜리 했잖아요. 그때 1조짜리인가 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 10일 동안 집중 매수를 했어요.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90%에서 120%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관점, 영업이익, 현금 흐름 등을 토대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산출이 필요하다. 영업이익, 현금 흐름 이런 거를 꾸준히 다 보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 우상승이 중요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단기 폭등도 기대된다.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조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ROE나 EPS 증가율도 좀 보시고 PER 밴드와 PBR 밴드 자리 확인을 이게 PER이나 PBR 밴드가 폭등한 것보다는 이게 내려왔다가 실적이 막 증가하는데 요게 끊겼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요런 게 굉장히 좋아요. 요런 거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제 영상에 이거 분석하는 그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자, 7단계 가격 이평선 이격도 적절한 매수 시점인가. 앞부분에서 제가 그랬죠. 이게 초입부냐 아니면 건물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는 이게 결정하는 겁니다. 7단계 초입부냐 건물이냐 가격 이평선 이격도가 적절한 이 초입부냐 건물도 이 단기적인 초입부와 건물이 있고요. 중장기적인 게 있고요. 초장기적으로. 이게 초장기적으로 이 안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하다가 언제 이제 다 버려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려 7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이 안에 보면 단기적으로도 여기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파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이 안에.
그 다음에 크게 중단기적인 거는 요런 걸 말하면 중단기적인 거. 중장기적인 거는 이 3개 정도를 말하는 거고, 초장기는 이렇게 크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하나의 파동이잖아요. 이 무너졌다 다시 저 뒤에서 다시 파동이 나오거든요. 요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격 이평선 이격도를 꽤 이거 가지고 시각화를 반드시 해야 돼. 시각화.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단기적인 수익만 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거, 그쵸? 요게 여러분들 초보나 주린이나 아니면 주식을 조금 오래 해도 계속 손실 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단기적인 수익만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리면 무조건 중장기 투자한다. 장기 투자한다. 이 종목 좋으니까.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있잖아. 그럼 막 92,000원 사고 89,000원 사는 거 나 장기 투자한다, 얘. 그런 거 보면 저는 진짜 답답하거든요. 왜 장기 투자하려고 하면 3만원, 4만원, 5만원 사야지. 왜 지금 8만원, 9만원 가가지고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런 파동 자리가 이렇게 나온 자리에서 장기 투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된 데서 여기서 딱딱딱 올라가려고 똑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 여기나 여기서 사야지 장기 투자가 되죠. 여기는 폭락해도 내 원금이 안 내려가. 계속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거의 뭐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 갔다가 나중에야 이게 파동 한 사이클의 파동이 끝나면 여기를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면서 내가 수익이 실현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낭비한 거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페이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수익 자리가 있고요. 중단기적인 수익 자리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아주 매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다. 각각 존재한다. 한 종목 안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에도 있고요. 삼성 SDI 안에도 있고, 포스케미칼 안에도 있습니다. 카카오 안에도 있어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라. 가장 합리적인 매수 가격대와 매도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요. 단기 투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폭락해. 그럼 이거는 단기로는 수익이 되는데 장기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중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초장기로 가면 이게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시간 낭비한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아니면 악재가 터지면 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죠. 막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갑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마이너스 70%까지도 여러 번 내려갔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주봉, 월봉부터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주봉, 월봉부터. 주봉, 월봉을 보면 가격 이평선에서 꼭지점, 제가 차트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따 설명할게요. 시각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각화가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봉하고 월봉을 보고, 아까 그랬죠. 그 상승 초입보냐 끝물이냐 결정하는 게, 이게 가격 이평선이 다 보여지거든.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요. 자, 여기서 시각화를 설명할게요. 시각화가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 저는 딱 보면 저는 절대로 이런 종목 안 사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절대로 매수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없어요. 5년 전이나 6년 전에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사고요. 여기서도요. 이런 자리에서 사고 이런 데서 산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데서 살 수 있지만. 근데 절대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이 꼭지점 같은 데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내려갈 때 있죠. 내려갈 때도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있죠. 기술적 파동 나오네. 그리고 여기 올라가다가 똑 떨어져서 폭락하겠는데, 그럼 여기다 걸어놓자. 요렇게 하는 게 단기 투자가 되는 거고, 요런 자리는 단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다가 톡 떨어졌다가 올라갔잖아. 이제부터 뭐예요? 우상승 전환의 흐름이 나왔잖아. 여기는 우하락 그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만 되는 게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야. 이 시간 낭비입니다. 여기는 중장기, 단기, 장기 투자 다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투자를 하려면 여기서 사야 되죠. 여기도 올라가다가 눌리면 사요. 올라가다가 눌리면 사고, 올라가다가 눌리면 사고, 여기는 숏헤드, 숄더 같은 요렇게 딱 되는 곳은 사도 됩니다. 요거는 정말 요런 자리죠.
자, 쇼데드 숄더는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이 감각적으로 어떤 게 종합적인 뭔가 다. 자, 아까 1단계부터 10단계를 완성한 사람들은 마스터가 되면요. 요런 데서 사가지고 로또 1등, 로또 2등 자리가 계속 나와요. 마스터가 되면. 그리고 요런 데서만 사요. 절대로 이런 거 사지 않는다. 주린이나 쪽박 차는 사람은 차트를 보고 여기 차트가 밑에 게 안 보이도록 설정하고 있다니까. 그분들은 보면 폰으로 스마트폰으로만 보거나 주봉이나 월봉을 안 보고 일봉을 이렇게 넓게 해놓고 보니까 이만큼 올라온 자리가 여기가 평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여기서 지금 샀겠지. 그쵸? SK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이거 사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했잖아. 일자로 폭락했죠. 그런 관점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사야 돼요. 이런 거를. 그쵸? 이런 걸 사야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고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지금 이걸 3배, 4배까지 계속 더 올린다고. 그럼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 삼성 SDI 같은 거 지난번 이런 거 사야 돼요. 삼성전자도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삼성전자도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사면 됩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과 차트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A 유형과 B 유형 중에 B 유형을 아주 좋아해야 되는데 A 유형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이건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은 안 갔지만 언젠가는 뭐예요? 언젠가는 이런 매매 하시는 분은 무조건 뭐예요? 10년 동안 돈 못 벌어요. 제가 공통 현상 봤는데 이게 10년이 아니고 1년, 2년만 돼도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은 돈을 여기서 운 좋게 폭락했다 40% 내려갔다가 한 100% 올라갔어요. 그럼 수익이 맞는데 이런 분들은 결국엔 이 막판 자리에서 올라가서 올인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습관. 시각화에. 아시겠죠? 그럼 8단계. 투자 방법과 투자 기간, 투자 금액의 계획. 투자 방법, 투자 기간, 투자 금액. 자, 아까 7단계나 5단계부터 시작해 5단계, 6단계, 7단계에 시각화를 하면서 종목별로 제가 나눈 게 있죠. 단기가 되는 자리가 있고, 중단기가 있는 게 있고, 중장기가 되는 게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대로 단기가 되면 이 소액만 해야 되잖아요. 소액으로 아주 짧게 사서 짧게 팔아야죠. 이런 관점. 투자 방법. 단기 투자 자리인지, 중장기 투자 가능한지, 중장기가 되는지, 초장기가 되는지, 이런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투자 기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이 주식 못 하시는 분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샀을 때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그죠? 그 개념이 시각화에 딱 떨어져야 돼요. 앞부분에서 다시 앞부분에서 시각화가 되면요. 어때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도 폭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 근데 요런 자리는 나는 단기 투자만 하고 여기서 딱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스탑로스를 딱 걸어버립니다. 장기 투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샀죠. 스탑로스 안 걸어요. 여기서 사거나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딱 떨어질 때는 스탑로스 거냐고 안 겁니다. 걸지 말라고 해요. 제 주변에도 여기서 팔지 말고 깨질 때 팔 거면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는 떨어져도 스탑로스 여기가 마이너스 30%씩 떨어지거든. 이런 데서 마이너스 한 20% 떨어지고 요런 데는 마이너스 8%씩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따라간다고 하면 요번 7, 8월 달까지는 아니면 내년 7, 8월 달 판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떨어질 때 팔면 안 돼요. 다시 반등하거든. 반등 하면서 7, 8월 달 파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스탑로스를 걸어보면 이거 다 팔려 나가버리잖아요. 복리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스탑로스는 단기만 스탑로스를 걸고, 그쵸? 그리고 내가 매도할 시점까지 왔을 때 스탑로스를 거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런 데서는 단기 내가 돈이 필요해서 뒤에 뽑아 써야 되는 경우는 단기로 가되, 돈을 1년, 2년, 3년, 뭐 10년 동안 안 쓸 돈이다. 그러면 이거는 3년 동안이든 뭐 6개월 동안이든 10개월 동안이든 7년 동안이든 투자를 계속 들고 있어야죠. 이런 건 스탑로스 걸면 안 되지. 그렇죠? 이 시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겠죠. 자, 시각화에서 제가 잠깐 끝까지 다 설명하고 차트를 마지막에 할게요. 자, 투자 방법과 투자 기간, 투자 금액. 단기 투자인데 이거 물리면 어떻게 돼요? 물리면 끝장나잖아. 이거 물리는 자리가 아까 그랬죠. 앞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간 자리들은 요게 떨어졌다. 그럼 요런 거는 소액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여기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폭락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부터 한 3년 정도 내려왔다, 2년 정도 내려왔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딱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요런 자리는 얼마 사도 된다? 이거는 좀 중액을 가지고 중액이나 고액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돼요. 그쵸? 저는 보통 4분할이거나 7분할 많이 합니다. 4분할이거나 7분할 많이 해요. 4분할에서 7분할은 개념은 뭐냐면, 4분할 하는 경우에는 그 3분할 하고 난 뒤에 예비 폭락하면 한 번 더 사는 거. 이 7분할은 5분할 동안 1, 2, 3, 4, 5분할 하고 난 뒤에 뭐가 좀 이상하다 하면 다른 종목 예비비 들고 있는 거를 갖고 와서 두 번 더 뭉태기 돈으로 넣는, 이게 7분할, 6분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어떤 종목 악재 터진 거는 20분할도 합니다. 20분할. 20일 동안 매일 사는 것도 있지만, 뭐 1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사나, 아니면 뭐 종가에만 사는 이런 게 있고요. 몇 달 동안 사는 것도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폭락했을 때만. 매수 방법과 매수 시기, 매도 시기 모두가 여기 단기 투자할 만한 자리, 중단기 투자만 할 자리,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리, 이 철저하게 이 세 개를 다 구분만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린이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시각화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의 차트를 주봉, 월봉 보시고 일봉도 여러분이 펼쳐놓고 보셔야 돼요. 펼쳐놓고. 그 다음에 펼쳐놓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분봉이나 일봉을 약간 가까이 해놓고 좀 크게 해놓고 이거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이번 주 무슨 요일날 종가에 살까 요런 거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크게 해놓고 보시고, 그 단계 계획표와 현황표 관리장부 작성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해라. 계획표, 현황표, 관리정보 작성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해라. 자, 요거 하기 전에 10단계부터 할게요. 10단계부터 하면, 왜 이게 10단계부터 해야 되냐면, 9단계가 마지막인데,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하게 10단계를 빼놓은 거는, 심각한 악재가 생긴 경우, 손절해야 되고, 추가 매수와 심각한 악재 중에요. 반드시 손절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세모인 게 있고, 요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손절인 거는 배임행위 있죠, 배임행위, 분식회계, 이런 거.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터지죠. 요런 게 터지면, 이게 내가 마이너스든 수익이든 무조건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거의 99.99%로 손절을 제일 빨리 하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그렇죠? 손절하시는 게 맞고, 확률상 1% 정도는 손절 안 해도 그 운이 따라서 다시 풀리는 경우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손절해요. 이거 정말 마이너스 99.8%는 쪽같이 하는 거죠. 이거는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손절하시고, 요거는 유상증자 같은 거죠. 유상증자는 대화재, 공장 전소 현상, 전소되는 이런 거 터지면 세모입니다. 이거는 갖고 있으면 올라가요. 그쵸? 유상증자가 터져도. 좋은 종목의 유상증자 말하는 겁니다. 부품주나 화학주 같은 거. 근데 이상한 그 잡주, 주가 조작하는 유상증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다 팔아야 돼요. 그쵸? 실적도 없고, 소문도 돈을 넣니 많이 하면서 계속 뭘 뒤로, 보류하고. 이런 걸 공시 번복하고. 이런 회사들은 보통 보면 손절이 답이에요. 근데 유상증자 중에 회사가 굉장히 좋은데, 포스케미칼처럼 저런 게 유상증자나 과감하게 더 사세요. 과감하게 더 사. 그러면 떼돈 법니다. 아시겠죠? 정말 좋은 회사들을 유상증자하면 내려가긴 하는데, 그거 유상증자까지 받고 그 폭락한 자리에서 내 다른 수익 난 거나 뭐 다른 거 손절한 거를 거기다 때려 넣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큰 돈이 벌니다. 유상증자 절대 겁내지만, LNF 같은 경우나 에코프로나 포스모 신소재나 포스케미칼 유상증자 다 했는데 이들 종목이 1000%, 3000%까지 올랐습니다. 기간별로 다르지만, 포스케미칼은 작년에 유상증자 한 거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0% 올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같다고 무조건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10월 25일쯤 경이거나 11월 초 물린다고 하면, 이때쯤에 실적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밀리는 경우 있잖아. 마이너스 20%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고점에서 물렸다. 그럼 이게 내려왔을 때
자, 부품주나 반도체주나 전기차주 이런 거는 실적이 좋잖아요. 좋은데 주가가 밀릴 거 아니에요. MSCI 리밸리싱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여기서 집중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손절 안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20%, 30%별 상관없어요. 초에만 해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금방금방 수익 납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10단계부터 했죠. 자, 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를 뭔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재가 아니야. 본인을 0.1%의 천재라고 망상하시면 안 돼요. 0.1%. 전 세계 천재가 0.001%도 안 되잖아요. 그쵸? 주식 천재들도 자기 관리 장부를 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사업입니다.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즈니스고 이게 하나의 직업이고 여러분의 부업입니다. 부업.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거. 부업이든 뭐 하시면서 여러분이 일하실 때 회계 장부나 관리 장부 안 쓰고 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죠. 그 전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죠? 그때. 근데 정주영 씨나 이재용 씨, 이병희 회장이나 삼성그룹 초대 그런 분들이 성공한 케이스는 이유가 뭘까요? 회계장부나 관리장부를 꼼꼼하게 쓰면서 뭐가 문제일까? 밥 새벽에 집에 가서 또 잠도 안 자고 매일 새벽까지 그걸 하고 출근하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원래 다 뭐예요? 아주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하셨잖아. 대체적으로. 그쵸? 구멍가게. LG하고 GS 가가 처음에 저기 사천인가? 그쵸? 사천인가? 여기 어디서 구멍가게부터 시작하셨잖아. 구멍가게 그 포목장 같은 거 이런 거 자파점 같은 거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요. LG그룹이. 삼성그룹만 빼고 삼성그룹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현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멍가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살가게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그 정비소 이런 거 운영하시면서 이 전 세계에 몇 대 재벌이 된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회계장부나 관리장부가 서는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반드시 계획표와 현황표, 관리장부를 쓴다. 누가 시켜서 쓰는 게 아니야.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관리장부 쓰는 것 자체가 손실을 막아주고요. 수익을 배가시켜줍니다. 그렇죠? 한눈에 다 보이도록 써야 돼. 그리고 자,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직원을 뽑는데 이 사람이 장부를 영업부 직원을 뽑는데 마케팅이나 아니면 구매부 장부도 쓸 줄 몰라. 그리고 장부 쓰는 거를 자기는 싫어해. 안 써. 일을 시켰는데 장부 내놔라니까 장부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부 안 쓰는 놈 채용하겠어요? 채용하겠냐고. 채용 안 하지. 너는 그냥 물류창고나 해라. 물류창고 가서 짐이나 갖다 날리든가 아니면 너는 해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 주식 투자는 뭐 장부 안 쓰고 해도 됩니까? 더 중요해요. 주식 투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획표, 현황표를 반드시 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씁니다. 관리장부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쪽박차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다 뭐예요? 내가 어떤 관리장부를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올인 들어가고 올인해버리고 올인하면 안 될 자리에서 올인해버리고 추가 매수할 돈 올인했으면 추가 매수할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추가 매수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최소한 추가 매수 내가 잘못 올인했더라도 문제가 악재가 터지는 종목들 있잖아. 저도 악재가 터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현대모비스 샀는데 마이너스 15% 정도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마이너스 한 4%, 6% 정도인데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악재가 터졌을 때 내가 현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관리장부로 요거 수익 난 거 요걸 덜어가지고 요걸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다가 추매하자. 요렇게 하니까 평단가 올라가고 수익이 좀 났을 때 많이 덜어냈거든. 요렇게 하는 게 관리장부예요. 관리장부의 기능이라고. 작성자와 미작성자의 수익률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립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사유 생길 종목도 사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종목별로 비중이나 종목별 매수 시기, 종목별 매도 시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되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엑셀 관리 장부 보조 설명 이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났어요. 끝났는데
10단계까지 끝났는데, 자, 요거를 차트 장부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부부터 보여드리면, 장부를 어떻게 쓰냐면, 제가 한 9,000명 정도 가르쳐 봤는데, 저한테 인간적으로 제가 말투가 좀 토박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하고 트러블을 일으킨 사람은 있었지만, 정말 수익률이나 수익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해코지 하신 분은 아직까지 한 5분밖에 없거든요. 9,000명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1대1로든 이렇게 이제 대다수 이렇게 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 상담하든 뭘 하든 간에 왜 전 9,000명을 가르쳐도 5명밖에 없을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5분도 폭락할 때는 손절을 하든가 수익 실현을 하라고 했는데, 여행 가서 자기가 물려놓고는 안 팔고 있다가 수익 40%짜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술 드시고 저한테 해코지 하시고,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자, 처음에 소액으로, 자,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분을 한번 봅시다. 보면 소액으로 하시잖아요. 소액. 엄청 소액이죠. 소액은 돈 아닙니까? 돈이야. 맞죠? 이게 복리가 사이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 처음에 이분이 200만 원인가? 이렇게 시작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시작했는데 점점점 사여가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게 분할,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거 여기 구간별로 제가 설명을 하나 좀 드릴게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보시면 이게 중요한 어떤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이 계좌가 있죠. 구분, A 계좌가 있고 B 계좌, C 계좌가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종목을 연습을 한다. 연습을 하면, 연습하는 거는 폭락과 하락하는 거를 관찰하면서, 아, 내가 이거 손절 안 하고 아니면 수익 실현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거는 뭐예요? 소액 10만원, 50만원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자, 요런 거는 내가 눌림목으로 이거는 내가 좀 단기적으로 가겠다. 이거는 내가 장기나 중단기적으로 초단기로 가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구분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면서 폭락장이 오면 나는 요거는 팔아야지. 요거는 팔아 현금화 해가지고 이게 더 다른 거 떨어질 때 이런 거 마이너스 된 거 추가 매수하는 자금으로 빼놔야지. 이런 게 다 적혀 있잖아. 그렇죠? 요약 정리를 다 해놓은 종목별로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신규 매수나 내가 물린 종목은 분할 매수도 한 방에 올인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얼마어치, 얼마 앞으로 할 때는 얼마씩 산다. 그리고 여기 종목별 예비비를 또 얼마를 배팅 해놓고 이 돈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다른 종목 신규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은 소액 하시는 분이에요. 자, 제가 유료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료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게 재능 기부라고 해야 되나?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또 있죠. 밑에 보면 이분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소액밖에 형평상 못하지만 이분이 그걸 꾸준히 모아가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꿈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저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어떤 꼼꼼하게 어떤 그 유튜브 영상에 제가 올리면 이런 걸 꼼꼼하게 하면서 다 이걸 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그렇죠? 이 중요한 이 정리를 다 해가지고 캡처를 다 떠가지고 이런 거를 공부를 해요. 그렇죠? 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계좌를 관리를 하잖아요. 이걸 토대로 해서 계좌를 가지고 연습도 해보고 무슨 분할 매수도 해보고 그 수익률을 이게 왜 매도를, 이번 수익률이 좋잖아요. 좋은 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여기 파동이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팔지 떨어지면 보통 일반적인 야, 폭락한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까 봐 다 팔아버리는데 이까지 왔잖아요, 이분.
끝까지 기다리고 해서, 자, 여기서 팔 거면, 요거는 P&A 솔루션은 여기다 걸어놓으니까 팔렸잖아요. 그쵸? 지난주에 팔렸고. 다른 거는 또 요 파동이 일으키다 또 올라가니까 나중에 파세요. 아직 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폭락장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대폭락장, 미국 폭락장 올 때는 여기가 12월 달이 될 수 있고, 3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그쵸? 미국 정치가 폭락은 아직 안 됐잖아. 그러면 폭락장 올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만 지키시면 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쵸? 이거 보시면. 책도 제가 이런 거 책 사서 봐라. 시간여행 TV 분이나 부의 시나리오 오건영 씨인가? 이분 책도 보시고, 로봇 시대 이런 미래 관련 이런 서적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앞으로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부동산 붕괴 올 수 있다. 그쵸? 이런 걸 다 이분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공부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좀 깔끔하게, 이분은 좀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액으로 하시는데, 고액 투자를 하시잖아요. 고액 투자를 하는데 보면 현황표 작성 이유, 현황표는 왜 써야 되느냐, 이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계좌 운영 계획표, 그 다음에 분할 매수 계획표. 자, 분할 매수 계획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잖아요. 상장하면, 자, 상장을 하게 되면 하는 날, 당장 그날부터 내가 얼마 살까 돈이 있는데 붕 누르고 사는 게 아니라, 미리 매수 계획표에 엑셀로 이 계좌 운영 계획표, 분할 매수 계획표, 원칙 기준, 현황표 작성 이유, 현황표 따로 다 있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싶어요. 타이거 2차전지 사고 싶어요. 카카오뱅크를 사고 싶어요. 카카오페이를 사고 싶어요. 나 단기 스윙으로 나는 SKI 테크놀로지를 떨어지면 또 살래요. 이런 거를 여기다 적어놓고 돈을 다 이미 나는 이게 올인할 돈이 아니라 내가 초과 매수나 폭락했을 때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는 이 돈을 어찌 꼭 살 겁니다. 요렇게 미리 딱 해놓고, 여기 1차에서 5차까지 이게 7천만 원이야. 1억인데 왜 7천만 원이냐고. 여기 예비 폭락을, 내가 초과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면서 갑자기 폭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억이면 7천만 원씩 여기 사고 3천만 원 냅두는 겁니다. 이거는 보험료. 그리고 이 종목도 카카오뱅크는 4천만 원 산다. 왜 카카오뱅크는 4천만 원인가?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LG 에너지 솔루션 왜 1억인데 얘는 4천만 원이잖아요. 카카오뱅크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앞부분에 그랬죠. 전기차하고 반도체하고 이 카카오뱅크 이쪽 관점에서 보면 전체 시장에서 앞으로의 미래 10년이나 3년 지표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얘를 잡아야 되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신상장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거는 신상장주 특징이 뭐예요? 올라갔으면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폭락을 일으키고, 또 폭락했으면 또 폭등하고, 폭등했으면 또 폭락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폭등했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폭락하고,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만큼 적게 사야 돼요. 그 4천만 원인데 1,500만 빼놓고 이거는 2,500만 원만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가 5차가 아니고 몇 번 사야 됩니까? 총 10번에서 20번 정도 사야 되죠. 신상장비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사도 되지만. 요것도 언제 산다? 언제 사야 돼요? 이거 상장하는 첫날부터 사도 되겠지만, 요거는. 근데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는 아까 그랬죠? 앞부분에서 MSCI 리밸런싱 끝나는 시점 10월 말하고 11월 초잖아요. 요렇게 맞춰는 이런 걸 다 적어 놓는 거야. 적어 놔야 된다. 아시겠죠? 요렇게 분할 매수 계획표가 있고, 그 다음 원칙과 기준, 이거는 달달달 외우실 정도로 이거 계속 봐야 돼요. 아, 이거 원칙과 기준, 중요한 체크리스트, 대형 조정장, 폭락장, 뭐 이런 기준이 있죠.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네, 내가 뭘 착각하고 있네, 어떤 망상을 하고 있네, 내가 행동과 말이 틀리는 어떤 매매를 하고 있네,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잖아. 그쵸? 이거 제가 배포한 지가 언제? 2019년 동가? 2020년?
이게 업그레이드가 여러 번 됐는데 2019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19년도부터 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철저하게 원칙 이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원칙을 지키면 내가 최고의 1000%씩은 수익을 뭐 종목을 못 차더라도 손실 날 확률 거의 0%에 가깝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뭐 엄청 여기 어떤 확률도 굉장히 높여가지고 뭐 10번 투자 중에 손절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 2년 동안 지금 손절이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손절 28만원 했어요. 28만원 정도? 32만원인가? 이 정도만 했고, 나머지 다 수익 실현 중이고, 그 다음에 들고 있는 것 중에 마이너스는 있죠. 물론. 마이너스가 있는데, 8개 수익 실현하고요. 뭐 한 4개, 5개 물렸잖아요. 이거는 수익 실현한 돈 갖고 있다가 10월 달에 때려 넣는 거예요. 이게 물린 거. 손절할 사유가 생겼으면 팔아야 되겠지만 손절할 사유가 없거든. 그렇죠? 그냥 잠깐 물려 있는 거예요. 만 7%, 뭐, 만 10%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거는 지금 만 7% 해가지고 바로 추가매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충분히 눌렸거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추가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원칙이 분명해요. 그렇죠? 원칙을 분명히 지키시고, 이게 매도를 하시면, 자, 이분을 보시면, 이 삼성 SDI 금액이 제일 크죠. 금액 크고 타이거 2차전지도 엄청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잡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잡스러운 게 없는데 삼성 SDI를 이렇게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여기 어떤 이 종목 매도 계획하고 매도 우선순위 같은 걸 다 적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작은 파도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작은 파도 같은 건 걱정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래 내가 이런 현대모비스나 이런 거 물렸더라도 내가 추가 매수를 10월 25일 전후하여 미국 증시 확인을 추가 매수 시작한다. 그렇죠? 이런 거를 작성을 해놓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생기겠네요.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바로 되잖아. 그 다음에 9월 25일 이후까지는 현금은 은행으로만 다 넣어놔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9월 25일까지는. 다음 폭락 시건을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서울 부동산 폭락 현상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때 폭락 현상이 나올 때는 수익률 120% 이하는 전량 매도를 하거나 70% 정도 매도를 해라. 그쵸? 이 120% 이상이면 유지해도 되고 120% 이하면 되도록이면 50%에서 전량 매도하는 게 맞다. 그쵸? 이런 게 꼭 관리가 돼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사항 꼼꼼하게 이런 거를 하나에 저는 파일로 해가지고 저한테 배운다고 하신 분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뭐 가끔씩 책 한 권값 저는 책 선물 받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책을 보내주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받는데 이것도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도 이게 자유 후원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시고 싶으면 나 얼마 벌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일종의 선물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유료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다음 주 매수는 10월 말 11월 초 신상장주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꼭 적으셔야 돼요.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요렇게 이 관리만 이렇게 하셔도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쪽박 찰 일이 있을까? 마지막에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시간이 20분 소요가 돼서 좀 그러네요. 자, 요런 표 같은 것도 이게 제가 직접 다 주식 투자하면서 저도 실패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쪽박 찬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쪽박 찬 적은 없지만 저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갈 정도의 가난했기 때문에 그 어떤 빚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난 손실이 아니에요. 수익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연구하고 밤을 새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엑셀로.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칙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원칙을 이렇게 자기 습관화가 되면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돈이 계속 벌어지니까 폭락장에서도 10% 20%도 버는 게 중요하죠. 그 정도 벌어집니다. 폭락장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그 폭락장에서 저는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2월 26일 때 작년 2월 26일 3월 4일까지 와 폭락할 것 같아. 바로 다 스탑로스 걸어가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떤 종목은 손실이 있죠. 매수를 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10%짜리 가 있는 게 있잖아. 그런 것도 다 던진 것도 있고 그냥 들고 있다가 밑에서 현금이 70%에서 100%까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3월 16일자나 3월 24일자부터 와장창 사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돈이 엄청 많이 벌어진 거죠. 아까 이분 또 보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배우시는데 4월달, 작년 4월달, 5월달 오신 분들은 이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이게 수익률이 끝이 아니고, 이분이 초창기에 들고 오셔가지고 수익 내고 뭐, 실현한 게 있잖아. 스윙해가지고 60%, 90% 수익 내고 판 것도 많아요. 20%에서, 90%까지 수익 내고 판 것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정도 투자, 이게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 장부가 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저 장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쵸? 자, 제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공부를,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공부를 마지막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1789페이지죠. 근데 이런 게 새 내부가 더 있습니다. 새 내부가 더 있어요. 새로 작성하는 것도 지금 40페이지인가 70페이지짜리가 또 있고요. 이게 지금 버전이 이게 올해 작년 10월달부터 다시 쓴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달부터 다시 쓴 것만 해도 1700페이지, 그렇죠? 1700페이지라고. 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가르치기 전에 새벽에 제가 늦게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작성을 하거든요.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계속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 키는 게 어떻게 계속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 이게 시각화가 되는 거잖아. 그쵸? 시각화. 스탑로스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이런 자리가 나오면. 매수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스탑로스를 걸어가지고 내가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안 팔리고요. 몇 개는 팔리고요. 올라갈 수도 있잖아. 계속.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이런 식으로 분할로, 이까지 올라왔을 때 밑에다가 걸어야 되죠. 스탑로스. 그리고 매수도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밑에다가 그걸 예약 매수했는데 안 사지면 안 사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 걸어서 사야 돼요. 그렇죠? 현재가도 사고 뭐 시장가도 사고 그다음에 밑으로도 또 걸어 놓고. 그렇죠? 저는 시장가로도 몇 번씩 나눠서 사면서도 밑으로도 많이 걸어 놓습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자리가 나오면 그다음에 올라갔죠? 그러면 1파동 나오고 밑으로 까지죠? 그러면 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다 걸어 파는 거예요. 이 파동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그리고 이렇게 급락할 때는 절대로 이 뒤에서 바로 사지 않아요. 아시겠죠? 바로 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 우상승 전환을 시키려고 할 때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한다. 분할 매수. 저는 한 종목을 이때까지 제가 몇 억 투자를 해도
한 종목을 한 방에 1,500만원 이상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1회 매수에 1,500만원 이상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500만원씩, 100만원씩, 이게 하루 종일, 그 2시 20분부터 1시 40분이나 2시 20분, 아니면 2시 30분쯤에, 아니면 3시 15분쯤부터 19분까지, 여기서 계속 사고 있어요. 100만, 오늘 3천, 어떤 계산까지 끝까지 안 해봤는데, 어떤 날은 3천만까지 산 적이 있지만, 100만원씩, 500만원씩 야금 계속 사는 거예요. 밑에다 걸어놓고, 밑에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500만원씩, 100만원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샀냐면, 여기서 시장가로 한 덤성이 한 500만원 사고, 그 다음에 이 호가창, 여기에다가 200만원, 100만원 하다가, 이 밑에는 5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데다 더 많이 사요. 근데 요까지 사지고 올라가면요, 요걸로 수익 내는 거예요. 욕심 안 내고. 이까지 다 떨어지면요, 다 떨어지면 그걸로 수익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제가 최대 3,000원, 3,500까지만 사냐면, 어떤 특정한 종목에 많이 들어간 종목이 있어. 7,500까지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7,500만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한 종목에 올인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그 ETF 같은 거는 사실 때 야금야금씩 적립식이나 자유적립식으로 그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의 ETF에 올인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엄청 조금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이건 옛날 건데 뭐 한번 쭉 보십시오. 자, 수고하셨어요. 성투하세요.